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어 8일 편이죠. 8일 편의 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좀 내용이 긴데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은데 재밌어요. 재밌고 우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한자도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8일 8번째 이야기예요. 자, 8일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잊지 마시고요.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내 일상생활에서 접목이 되지. 논어 따로, 내 일상생활 따로. 이게 코드가, 그러니까 논어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건요. 논어의 그런 사고방식을 내 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사물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체화시키려면요.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논어에 대해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여긴 어디지? 자, 여기는 지금 8일이고요. 우리는 지금 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보실게요. 자, 자하가 나왔습니다. 자하. 자하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하가 묻습니다. 뭐라고 자하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하가 누구냐? 자하라는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하는요, 공자의 제자 중에서 자질이 그냥 중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중정도의 사람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쪼잔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넘겨서 해야 되겠다. 자, 여러분, 자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자하의 이름, 자하는 이제 공자님의 제자 중에 하나죠. 유명해요, 이 사람도. 자하고, 이 공자님의 제자가 많잖아요. 뭐 3,000명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3,000명, 72명, 공자 10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기에 들 정도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도 그랬죠. 지금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의 제자는요, 뭐라고 그랬어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유형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특이점이 있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10명 정도를 10명 정도가 등장해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편집자가 그런 식으로 편집자가 의도를 한 겁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자하라는 인물이 나왔잖아요. 자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수주는 중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쪼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쪼잔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자아는 중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쪼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장단점이 있는데 쪼잔해요. 쪼잔한데 역부족은 아니에요. 역부족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역부족자로 논어에 등장한 사람이 염구잖아요. 염구처럼 역부족은 아니에요. 근데 염구도 역부족이지만 또 염구도 장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제할 수 있다. 임기응고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염구라는 사람은. 근데 자아는 또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염구처럼 역부족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쪼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자아는 중정도의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쪼잔한 사람인 거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아의 이름은 상이죠. 밑에 나오는데 자아의 이름은 상입니다. 자, 일단 자아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알고 한번 어떤 질문을 하는지 들어볼게요. 자, 이제 자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소천외하며 미목 반해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웃는 거죠. 웃는데 이제 아양을 떨면서 우는 이렇게 귀엽게 웃는 거 있잖아요. 천은요, 이게 보조개라는 뜻이에요. 보조개. 여기서 해는요, 지금 해가 많이 등장하는데 해가 지금 3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해는 뭐뭐 하도다, 뭐 감탄사처럼 뭐뭐 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쁘게 웃는 얼굴인데 보조개까지 있으면은 보조개까지 있으면 얼마나 예뻐요. 보조개까지 있도다. 그 다음에 미목은 뭐 아름다운 눈이죠. 눈이 예쁜데 눈동자가 까매요. 까만 눈동자야. 그럼 어때요? 눈동자까지 까마도다. 그럼 아주 예쁜 모습을 말하고 있죠, 계속. 그 다음에 밑에 볼게요. 소이위현해구나 하니, 여기까지예요. 하위야는 뭡니까? 하위야는 무슨 뜻입니까? 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아가 공자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소이위현해구나 잖아요. 소는요,
여기서 소는요, 흰 바탕을 얘기합니다. 흰 바탕. 하얀 바탕이에요. 바탕 위에 현란함이 더해졌구나. 이거 혀는요, 현란함이거든요. 흰 바탕에 흰 바탕에 뭐예요? 흰 바탕에 현란함이 더해졌구나. 더해졌도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물어보는 말이에요. 자아가 물어보는 거는 교소천외며 미목반해도다. 소위위현해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공자님한테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제 하위야 물어보니까 공자가 이제 말을 하죠. 공자가 이제 파란색으로 쳐놨죠. 회사후소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회사후소. 회는 뭐예요? 그리는 일이죠. 회사. 그리는 일은 뭐래요? 뒤죠. 뒤다. 뭐보다? 소보다. 여기서 소는 뭐예요? 흰 바탕이었죠. 그러니까 뭡니까? 흰 바탕이 그림을 그리려면 흰 바탕이 먼저 있어야지 그 위에 그림을 그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먼저 있고 난 그 다음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러면 예후호이겠군요. 라고 대답을 해요. 예후호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예후호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자아가 한 말을 뜻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건? 얘가 뒤겠군요 했어요. 그럼 이게 논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후호이겠군요. 자, 여러분 볼게요. 예후호 했죠. 지금 공자가요, 회, 사, 후, 소 라는 말을 했고요. 자아는 이 말을 듣고 아, 그럼 예후호겠군요 라고 했어요. 공자가 먼저 한 말은요,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고 난 후의 일이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흰 바탕이 이제 종이가 있어요. 종이가 있어야지 종이가 있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예요? 그럼 예후호겠군요. 얘가 뒤에 있겠군요. 얘가 뒤에 있다는 건 얘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앞에 추측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뭐가 있어야지 얘가 있겠군요. 얘를 할 수 있겠군요. 그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는요, 얘의 바탕을 물어본 사람이 여러분, 인방이 예지본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지본. 얘의 근본을 물어본 사람이 누구죠? 인방이잖아요, 인방. 인방이 지금, 8일 4편에 나오잖아요. 8일 4편에 인방이 얘의 본질을 물어봤잖아요. 얘의 본질이 뭐라고 했어요? 얘의 본질이 인이라고 했잖아요, 인. 그렇죠? 자, 3번에 또 8일 3에 또 나옵니다. 8일 3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인이 없는데 예는 해서 무엇할 것이며 인이 없는데 악은 해서 무엇할 것이냐, 그 문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를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 그러니까 회사후소의 이 종이에 가름하는 게 뭐예요? 인인 거죠. 그 다음에 그림 그리는 게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죠?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없으면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예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인이 없으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셨죠, 이제? 회사후소, 예후호, 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하얀 바탕이 그림 그리는 게 비단의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 비단이 없는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 바탕에 인이 없는데 예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속에 인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문질을 자꾸 보잖아요. 그럼 뭐가 문이고 뭐가 질입니까? 얘가 문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질은 뭐예요? 이 인이 바로 질이 되는 겁니다. 문질,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그렇게 뭐 자질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아는 뭘 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공자가 한 말 있잖아요. 공자가 한 말, 요게요, 회사후소 요 말이요, 요게 사자성어로 식당 같은데 이제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보시면 아는 척 하실 수 있어요. 아, 회사후소구나. 그림 그리는 일은 본 바탕이 있은 다음의 일이구나. 이 말은 뭐라고요?
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인이 있고 나서 비로소 얘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뜻이구나. 아는 척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자하가 그렇게 높은, 수준의 그 제자가 아닌데 중정도 되는 제자라고 했지만 예후호라고 바로 대답을 했죠.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자하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퇴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을. 지금 공자는 형이 그 케이스로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형이 상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는 알아차렸죠. 알았죠. 유추해냈잖아요. 요 능력을 우리가 기르는 겁니다. 우리가 논어는 공부해서 알 수 있지만, 이미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논어의 그런 관점과 틀로 해석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런 각자가 퇴하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하잖아요, 우리 삶에서는. 근데 그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판단해야 돼요? 결국 여러분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이 퇴하는 능력을 계속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논어를 가지고 현실 세계를 퇴하는 능력, 유추하는 능력. 요거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같이 수학을 하지만 어떻다? 그 결과는 다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자님이 아주 그냥 이 자아가 좋아 죽겠죠. 너무 예쁜 거예요, 막. 그래서 감탄했죠. 또 칭찬이 막 나갑니다. 공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여자는 상야다. 여기서 상은 자하죠. 자하의 이름입니다. 기여자는 상야다. 기여자는 뭐예요? 기는 여기서 그러니까 나를 일으키는 자, 흥을 돋구는 사람 있죠. 나의 흥을 돋궈주는 사람, 기여자,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내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은 누구다?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자하구나. 아, 이거 대단한 칭찬한 거죠? 여언, 시의구나. 비로소. 지금, 이제서야 비로소 할 수 있죠. 뭘? 여언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언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했죠. 여언이 뭐예요? 여언 뭐예요? 시를 함께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감탄했어요. 감탄하고 칭찬하고 있어요. 자, 이게 근데 아주 엄청난 칭찬일까요? 볼게요. 공자는 말을요, 비유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은유, 비유.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자하를 칭찬한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정도의 칭찬을 한 거냐 알 수 있나요? 요 말만 봐서는, 이것만 봐서는 엄청난 칭찬한 것 같죠. 아, 공자 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자하 너구나. 응? 이 비로소 너하고 같이 시를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공자님이랑 감히 같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특히 여언이 뭔지, 시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여언이 나왔어요. 여언 할 수 있다. 뭘 할 수 있다고요? 여언 하는데 뭘 여언해요? 시를 여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시는 시경입니다. 시경인데 공자님은요, 시경 그 순서를요, 시가 제일 초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예고, 그 다음에 악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시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예요.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를 한 다음에 예, 악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를 같이 한다는 거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여원 할 수 있다고 했죠. 여원. 우리가 인간을 판단하는 척도, 세 가지 척도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여언입니다, 여러분. 여언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의라고 했어요. 의사할 때, 의사일정 그런 거 할 때 여언, 여의,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여권입니다. 권. 여기서 권은 우리가 말하는 권력이 아니고요. 저울이라고 했어요. 저울. 그러니까 형량하는 거죠. 형량. 재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 세 단계가 사람을 보는 척도인데 가장 낮은 단계가 여언이라고 했습니다. 여언은 뭐예요? 그냥 말을 같이 섞는 거. 말을 섞는다. 말을 섞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언이랑 연결되는 말이 론이에요. 언론이죠. 언론.
그리고 여기서 은은요. 은은 뭡니까?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이것도 높죠. 여보다 높은 단계의 사람이에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의랑 연결되는 건요. 의사입니다. 의사예요. 일사자를 쓰는 거죠. 여기는 언론이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권인데요. 권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권은요. 재상할 때요. 재상할 때 재상이 하는 게 여권이거든요. 재상이 하는 게 여권. 여권은 뭐냐면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재량권.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건요. 제일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일을 처리를 맡기는 거죠. 이거는. 그것도 어느 부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전부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여권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훌륭한, 내가 판단했을 때 가장 훌륭한 단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언, 여의, 여권 이렇게 세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언은요 단지 말을 같이 할 수 있을 뿐이고 의는 비로소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일. 우리가 그러니까 친구처럼 뭐 수다를 같이 떨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이랑 모두 다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 내가 완전 신임하고 재량권을 모두 줄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 단계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계속 나오니까 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요. 여언, 여의, 여권, 요 세 단계. 사람을 보는 척도 세 단계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다시 보시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공자가 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상야 너구나. 자하 너다. 비로소 너하고 시를 같이 논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그럼? 그냥 시는요, 가장 초보라고 그랬죠. 시라는 가장 초보적인 얘기를 그냥 너랑 말을 섞을 수 있을 정도다. 까집니다. 자하를 칭찬했죠. 근데 이거 엄청난 칭찬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그러니까 지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논어가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자도 알면 알수록 정말 재밌는 분이시구나. 자, 8일 8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